대통령은 곧 그 나라의 핵이며 그 나라의 축입니다. 여기서 핵은 그 나라 국민의 대표라는 뜻이며 축은 곧 그 나라 행정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의 핵심이요, 그 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즘 말이 많은 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유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보다는 자신을 위해 나라의 살림을 횡령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건 어딘가 모르게 자기네 그 약속한 자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깨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돈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돈. 돈만 준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만 준다면 내 영혼을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이 변변치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변변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좋다 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 대통령 같은 사람은 돈만 주면은 나라고 뭐고 다 팔아먹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의식 기능은 누구나 비슷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려니 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식 속에서 하는 자의식의 판단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긴 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기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틀은 서로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보이지만 저 사람 자신은 자신을 모르고 본인 자신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빠와 엄마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패턴은 그것보다, 아버지 엄마의 영향보다 천체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양, 달,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의 패턴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보통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못 느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따져가며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사주팔자를 따지죠. 팔자가 좋다느니 어쩌다느니 하면서. 사주팔자도 일종의 천체로부터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태양, 달 그리고 지구의 영향이 어떤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엔 그래요. 우리 다 사람이 똑같겠지. 그러나 특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특성은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체로부터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훌륭한 대통령을 가려내는데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대통령 후보는 개개인 당사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자격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천체의 기운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은 없는지 또 내가 부족함을 얘기해서 말해서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여 바꿔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뭐 째째한 사람이라든가 저 사람은 크게 일을 벌린다라든가 저 사람은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특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면은 본인이 듣고 바꾸는 데 노력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마음가짐은 훌륭한데 천체로부터 부여받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생각하고선 그 부분을 일부러라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후보들은 무엇이 자신한테 유리하고 또 무엇이 자신한테 불리한지 몰라 세상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천성검사를 통해 유리한 점은 키워나가고 또 불리한 점은 자각해서 바꿔나간다면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모르면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있기 때문에 천성검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스스로 고쳐나가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후보들의 천성검사는 결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고쳐라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훌륭한 대통령의 자질과 그것을 갖춘 지도자는 누구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즉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혹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크게 넓은 의미에서 크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일단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합쳐서 전체주의라고도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라고도 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주의라면 이 사회와 공산주의는 합쳐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적 삶이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 못해요. 또 전체적인 곳에서 살던 사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살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는 세계라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혼돈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어느 주의를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를 택할 것인지 하는 점을 잘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개인 스스로가 개척하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렇게 힘들죠, 처음에는. 그러나 전체주의,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라나 사회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국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지만 전체주의,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라가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국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편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얼핏 들으면 나라나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어려운 걸 안 하니까, 나라가 해준다니까. 그러나 이건 들었을 때 얘기지 바로 이것이 가난의 씨앗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다 가난해집니다. 가난의 씨앗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 돼야 되는데 인간의 그 잘 될 수 있는 걸 기질을, 그런 인간의 능력을 전부 다 말살시켜버리는 게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예요.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는 능력가를 만들어내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능력가를 만들어내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노예를 만들어내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은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북을 보세요. 저기 다 노예들이에요, 저게. 배를 골아도 대들지 못하는 이북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 저러는데 저 이북 사람들은 가만히 저렇게 있나? 대들지 못하잖아요. 저렇게 대들지 못하는 이북은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머리도 영특한데 이북 사람도 우리나라 이 남한 사람보다 아마 더 영특할 겁니다. 그래도 굶어 죽고 있어요, 저것들은. 어버이 수령 동지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가진 것이 없어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배고픔과 또 고민, 이 배고픈 걸 해결하려면 고민 등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왜 자유민주주의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배부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라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사회주의라 그러면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가난의 씨앗입니다. 네.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못 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정설, 즉 도와준다는 것조차 자유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도와줄 수 없느냐? 마음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부자나라가 돼서,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부자나라가 됩니다. 저절로 부자나라가 되어서 사회복지 등 가난을 물리칠 수 있지만,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난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 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결국 저기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뭐가 틀리느냐? 어려움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일 안 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한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일하는 게 4시간이에요. 우리 한국은 얼마예요 지금? 7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뭐 어떨 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밤새면서도 하는데, 제가 4시간에는 일 안 합니다. 사회 정책이 그래요. 그럼 뭘 하겠어요, 4시간 동안. 우리 지구가 발달되려면 우리 수명이 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서 한 7, 80년쯤 살면은 이제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쯤 죽어야 돼요. 그 우리도 한 200년 정도 살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북의 김정은이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는 척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의 김정은이 짓고 있는, 지금 요즘 짓고 있는 고급주택 역시 말이 고급주택이지 우리나라의 저기에 비하면 고급주택도 아니에요. 저거는 중산층 이하짜리 집입니다. 말이 고급주택이지 끝내는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개공어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기 고급주택에 들어가면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디 뭐 30층 이렇게 지어놓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 10층까지 저 밑에 땅바닥에서 물 길어가지고 10층까지 오르락내락 해보세요. 그리고 전기가 뻑하면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기 오르락내락 해보세요. 그 뭐 운동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 한다고 했겠어요? 개고생합니다. 결국은. 아셨습니까? 고급주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고급주택이지. 내가 필요한 것은 나만이 알고, 내가 필요한 건 나만이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또 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나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필요한 것이 뭔지 사회가 해결 안 해줘요. 나라가 해결 안 해줍니다. 어떻게 그걸 일일이 알겠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거는.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보고 나라의 체제를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 자리매김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아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지금 요즘 본인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가 다 데모하면 되죠.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데모 못합니다. 이북 보세요. 데모 하나 못해요. 그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 입장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속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기 위한 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기 위한 길,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은 점점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해가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소련이라 그래서 뭐 미국보다도 땅덩어리도 더 크고 더 떵떵거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소련도 다 부서졌고 가난해서 부서진 거죠. 결국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지금 땅덩어리가 크고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지, 가서 우리랑 갖다 해보세요. 저기는 탱크부터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덜덜덜덜덜 거려가지고 저 탱크도 아니에요. 예. 저 친구들이 여기 와보면 전부 다 때려치고 여기서 구경할 겁니다. 아마 좀 볼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서 직접 보면 볼 거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왜냐?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영혼도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영혼을 죽이는 데가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예요. 아셨죠? 때문에 대통령의 첫 번째 자질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그 첫 번째 자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서 지금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사람이 지금 말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텔레비에 나와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모두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사회주의가 좋다 뭐하고 좋다고 말하면 그걸 전부 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똑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국민이 문제인 거죠. 국민이 이걸 판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일로 넘어가느냐 절로 넘어가느냐, 즉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점은, 이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점은 국민 모두가 투표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하여튼 나이만 먹으면 다 합니다. 이게 우리는 좋다고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큰 결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왜냐? 이 우주는 7대3이라고 하는 황금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국민의 30%가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조금씩 벌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중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죽여버려요. 능력 있는 사람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쪽에 있으면 그럼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이 하면 계속 가난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사람이 해지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평준화하면은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북 보세요, 이북. 네.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30%의 국민이 나라를 이끌면 되는데, 즉 30%만 투표를 하고 30% 어떻게 하자 하면 되는데, 국민 전체가 나라를 이끌기 때문에 최소한도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하면 최상의 선택이라는 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내 말은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그럼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건 사실 통계로 한다 그래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뭐냐,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무능한 사람을 속여서, 왜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그 70% 이하의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속이느냐, 잔돈 몇 푼 집어주면, 돈 좀 주면은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돈 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투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이 뭐 사회가 됐던 나라가 됐던 여러분들한테 베푸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걸 잘 주의 깊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준다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폐단이라면 폐단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돈 준다고 그래서 좋다고 찍으면은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 제도로다가 해야지, 돈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찍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앞일을 스스로 막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잘 살려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이득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왜냐하면 작은 이득을 주는 사람은 알아요. 이득 주면은 저거에 날 뽑을 것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인물이 그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전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당합니다, 결국은.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회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면 그런 혼돈에 빠지질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북이라는 같은 민족이 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북은 우리의 적입니다. 아셨습니까? 동포 이전의 적이에요. 이 말은 적을 항상 경계하며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적으로 있으니까 올바르게 민주주의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같은 현실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국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독재가 필요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1960, 70년대는 특히 70년대에는 그 한국적 민주주의 때문에 독재였죠. 그때도. 그러니까 박정희가 계속하고. 그래서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유행가를 부르면, 왜냐면 독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니까 유행가를 부르면 나라는 금지령을 내려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데모하는 학생들이 그 좋은 노래를 부르면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데모하는 애들이 노래 부르면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히트친 그 노래는 TV 등에 출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수는 텔레비에 못 나와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해야 되니까. 그럼 그 가수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라에 대해서 억하심정 생기죠. 자기가 겨우 고생해서 노래 하나 히트시켜놨는데 가수가 못 나오니까, 알려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수는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적용되어 지금 현재 그 진보주의, 진보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진보파라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솔직히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몰라요. 모르고 우리나라가 싫어서, 나빠서 저쪽 편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른바 좌파입니다, 저것들이. 좌파들은 내 나라 독재만 알고,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그런 독재는 알아요. 그건 알고, 진짜 사회주의 나라의 독재는 모른 채, 진짜 사회주의는 그럼 어떤 독재인가, 그건 모른 채 사회주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라의 정책이 어리석은 국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서는 당해서 안 하지만 저쪽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쌀도 공짜로 주고 밥도 공짜로 주고 다 공짜라니까 자기가 천국같이 들리는 거죠. 들리기는. 내 나라가 싫다고 적을 찬양하면, 이북은 어디까지나 우리 적이에요. 적을 찬양하면 그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밀려서 저쪽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싫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죠. 왜냐면 의식 수준이 그것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주의, 그것하고 전혀 다른 데가 이북이에요. 이북을 만들어낸 김일성은, 이북을 만든 사람이 김일성이죠. 그것도 본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자기 엄마네는 집안 전체가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뭐 장로, 뭐 어쩌고, 뭐 전도사, 집사, 그런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김일성은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자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김일성이 똑똑하다면 요거 하나 똑똑한 거예요. 김일성이 뭐가 똑똑하냐? 뭐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안 다니면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데, 김일성은 생각했어요. 가만히. 자기 엄마 아버지도 너무 열심히 해요. 거기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고 또 솔직하게 보이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는 하느님을 저토록 믿고 따른다면, 믿고 따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를, 하느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나를 신호로 만든다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나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결국 그런 심정에서 이북에 있는 기독교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뭐 여럿 있겠지만은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이북입니다. 이북도 교회는 있어요.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거기도 뭐 목사 지문제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공산당이 나가서 인척하는 거지 절대로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무기를 위해서, 무기를 받으려고 크리스찬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을 나라에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을 모십니다. 모시는데 크리스찬들은 조상도 안 모시고 또 나라의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다른 데 고개 숙이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람은 생각했어요. 무기를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을 받아는 드렸지만 저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는 안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군대를 만들어서 조선 쳐들어가라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스로 넘어가서 못하다가 결국 도쿠가와 이에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전부 다 싹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일본은 크리스찬 없습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물론 우리처럼 십자가도 걸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그냥 결혼시키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이나 하고 그냥 하나의 세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끔씩 하다가 저 쓰나미도 맞고 그러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그 신 쪽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단 크리스찬은. 저기서 크리스찬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탈북민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크리스찬을 알고선 많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김일성은 알았어요. 신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김일성은. 알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니 그런 게 전부 다 주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것은 이북에 있는 가장 이북에서 근본적으로 따지는 저기 책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북의 10대 원칙이라는 책인데 저 10대 원칙은 10개를 가지고 만든 게 10대 원칙이에요. 기독교에 10대가 있다면 이북은 10대 원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북의 체계는 전부 다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북은 또 다른 종교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들은 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몇백 명을 살릴 수 있느니 몇천 명을 살릴 수 있느니 주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면 받아야죠. 그쵸? 공짜로 주는 건데 그것도. 김정은이 안 받는다 그래요. 저 거지가. 왜 안 받느냐 그러냐. 그런 백신 나버리기 따위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는 뭐예요? 김정은이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아셨습니까? 정은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 신이 그런 걸 막아야지 무슨 백신 나버리기 따위가 하느냐 해서 안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신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믿지 않아요. 왜냐면 쟤는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사람들을 갖다가 한 구석에다 몰아넣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계산해요. 그래서 백신 맞을 필요도 안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이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걸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내내 저기 하고 있죠. 아셨습니까? 자, 아직도 이 시점에서 이북을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북은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가난한데 왜 저렇게 이북을 찬양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이해가 안 갈 때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들은 왜 교회 가는지 바라보면서 이북은 또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니까 교회를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북은 신이 통치하는 종교 국가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성이, 정일이, 정은이 쟤네들이 다 신입니다. 신. 아셨죠? 근데 김일성이 자기 죽을 건 알아요. 똑똑하니까. 신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 죽을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만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이북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북에 가면 결국은 신의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자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자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북 사람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지향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뭐냐?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그 부족한 부분, 부족한 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야죠. 더러운 걸 보면 닦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래야지 점점 발전을 하죠.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정책,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일도 없고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없는 사람은, 그러나 저 자리, 이 잡으려고 하는 자리,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른 후보들의 약점이나 들춰내 인신 공격을 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저놈은 나쁘다 이것만 따지지 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가르지 않고 싸잡아 모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강해요.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좌파가 그렇다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파라고는 하지만 우파인 사람들도 왜 우파가 중요하고 왜 좌파가 안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몰라요. 모르고 어쨌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건 알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을 해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우파 사람이 나라의 이런 걱정,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나라를 위한 일은 하지 않고 같은 우파끼리 서로 잘났다고 저건 어쩌다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똑똑한 우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라가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것도 생각이 아직 확실하게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개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숙이고 또 서로 같은 우파끼리는 받아들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는 간 것 없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방을 비방하며 물어뜯어서 이제는 그 유튜브에 그나마 남아있는 그 우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 없어졌어요. 하여튼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헐뜯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잘났다고 떠드는 자신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정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 현 정부 또한 스스로 잘못하면, 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있게 되면은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사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지금 일본을 보세요. 가까운 일본. 뭐 올림픽도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사임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금까지만 하고서 자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임하잖아요. 저게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예요, 저것이.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편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고집하면, 왜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다 감옥 가거든.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번 내면 저게 감옥 가는 자리예요, 저게. 그래도 뭐 이름이 올라가서 좋은지 좋은지 하여튼 저거 하겠지만 하여튼 저 자리를 고집한다면 그 정부는 빨리 무너지도록 국민 모두가 단합해야 합니다. 예, 지금. 안 그러면 또다시 한국적 민주주의가 실행될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독재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선진국 책임자는 잘못을 보고 스스로 사임하고 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 국민을 개떡같이 여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수준이 낮으면 안 무섭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수준 낮은 사람 보고 보세요. 깔보죠. 첫째는 깔보면 무섭지가 않죠.
그러면 국민이 뭔가 의식 수준이 그래도 향상돼 있고 높아야지만이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묵살시켜버리면 되죠. 아셨습니까? 옛날에 박정희도 그랬듯이 또 그런 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형성됩니다. 어려운 것이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헤쳐나가면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생기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행하는 것보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초보 능력자들은 무턱대고 해요. 능력 있어서 돈을 들면은 그 돈 가지고 뭔가 또 더 덤벼들어가지고 큰 일을 저질러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뭘 모르냐? 능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과 능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능률이라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서 일을 하면은 성과가 2배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능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개개인끼리를 놔둬야지 잘 되지 뭉쳐놓으면 일 안 해요. 전체주의, 즉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일 안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일 안 해요. 어떡하지 난 힘을 빼려고 그러지. 본인은 혼자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얘가 옛날에 일본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뭐냐면 남녀 직원을 한 사무실에 두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면 그러면 그 남녀 따로 있었던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열심히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둘이서 함께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회사는 결국 안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다 딴 데 신경 쓰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효과를 능률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세 번째 자질은 능률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알기가 쉬운 게 아니죠. 능률을 모르면 나라 또한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능률을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률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 사람은 데모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률은 몰라요. 데모에 대한 능률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는 전부 다 정복했잖아요. 데모 없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거 입구도 골격번 더 있어야 되는데 쥐죽은 듯이 있는 게 그쪽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능률이 없습니다. 이제 데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을 모르면 나라 또한 위태로워집니다. 나라의 경제가 개판이 되는 이유는 능률을 모르는 정책이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선진국은 이런 경우에 책임자가 그 자리를 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자가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능률을 아는 사람이 능력가가 와서 나라를 하라고 본인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애국자죠. 그러나 여기서 안 물러나면 그건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국민들한테 또 나랏돈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나랏돈을 퍼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정치인 또한 능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나쁜 점이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도 소도 똥개도 다 나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의 눈이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망하느냐 아니면 그냥 잘 발전하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은 나라가 돈을 주는 것보다도 그거 돈 받으면 여러분들이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보다도 세금을 당당하게 많이 내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세금 내는 걸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 사람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나라 돈을 함부로 퍼주면 우리나라는 지금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은 욕을 해도 됩니다. 그 인간은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데 규제예요. IQ가 돈 띄어먹고 도망가는 데는 400이 넘어가요. 그 친구는 IQ 400이 넘어요.
원래 IQ 400이라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그 친구는 IQ 400이 넘는 친구가 있어요. 사무실도 차려만 놓고서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처음에는 가장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그냥 다 먹여 살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 떼먹고 도망갑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현재.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당당하게 많이 내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훌륭한 지도자지, 나라 돈을 함부로 퍼주면, 생각을 해보세요. 퍼주면 그 나라는 곧 거짓인 채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나라가 잘 살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세금의 혜택을 주어서 국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해야지, 그런 정책을 펴야지. 가난한 국민을 위한다며 이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가난한 국민을 위한다면 돈을 퍼주면 그 생각 자체가 사기성입니다.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사기꾼들은 다 잘할 것 같이 하면서 지만 챙겨먹고 도망가게 사기꾼입니다. 그 인간이 나라 또는 국민한테 다 퍼주게 된다면 그게 바로 사기성이에요. 그게 사기성.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기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준다고 하는 사기꾼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을 말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의식이 향상되느냐 아니면 그 의식 그대로 있으면서 당하느냐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지금은 국민이 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돈 몇 푼 받아먹는다고 하면 안 되고 의식이 향상돼서 돈을 자기가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거지 같은 마음 갖지 마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생년월일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년월일시가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시계가 귀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시계가 귀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모른다면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격이 낮은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못 살고 그래도 격 있는 사람은 시간 다 있었어요. 시계락도 있었어요. 시계 없다라는 건 격이 낮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흠은 아닙니다. 이것이 흠은 절대로. 그리고 이 천성검사라고 하는 것은 생년월일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는 게 생년월일시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거를. 태양계 전체의 기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주, 그거는 태양, 달, 지구 세 개만 보는 건데, 이 천성검사는 태양계 전체, 태양계 넘어는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거는 너무 똑같은데 태양계 전체의 기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한다, 새벽같이 일한다, 이게 전부 다 성격이 아니에요.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그런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 대통령의 네 번째 자질은 생년월일시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몇 년 며칠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막 지멋대로 바꾸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년월일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우주가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게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뭐가 되겠나?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런 사람 절대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까지 생년월일시가 뭐 그리 중요한가 하고 생각되겠지만, 이런 사람의 생활 패턴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벌써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생활 패턴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어딘지 모르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쟁통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호적에는 잘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호적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년월일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생일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은 더더욱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또 사주팔자에 맞춰서 지가 좋은 날짜를 지가 만들어서 이게 내 생일이다 하는 인간도 있어요. 사기꾼은 꼭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은 그것부터가 사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놈 사기꾼이죠. 그게. 한편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우주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자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간을 벗어나서 벌어지는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년 패턴,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 자체가 막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면, 생년월일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 저런 사기꾼들이 나라를 장악하면 그 나라는 흔들려서 허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대통령 있는 나라는 쳐들어가기도 쉽죠. 그건 뭐 제대로 백혀있잖아요. 뿌리가 분명하게 없으니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저 대통령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 인간을 보세요. 이러고. 이건 뭐냐면 자기를 날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지구에서 이 지배 세력이 너 편이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비약할 수 있는 최첨단 국가이며 우리는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최첨단 국가이며 또 국내적으로는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통령만 생기면 이북은 거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저 행복이죠. 소용도 없습니다. 쏘지도 못해요. 저거는. 저거 쏘면 그냥 그날 자기는 죽는 날이니까. 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북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은 안 싸웁니다. 절대로 안 싸워요. 이북 사람들 여기 오면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뭐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절대로 못 싸웁니다. 뭘 몰랐을 때나 싸우는 거지. 저것들도 와서 보면 이게 좋은 거 알면 절대로 안 싸워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나라에 가보세요. 좋은 거 가보세요. 눈알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촌놈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저것들이 여기 오면 휘둥그레져가지고 절대로 안 싸웁니다. 싸우질 않아요. 첫째는. 앉아서 저 몸에도 이가 부득부득해서 이다 잡기 바쁘지. 우리나라 쫓아서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때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북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흡수를 못하고 지금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참 뭐 잘 돼도 잘 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려야 되는데 갑질해야 되는데 갑이 지금 울질하고 있어요. 지금 아셨죠? 만약 이와 같은 시점이 아니라면, 지금 이런 시점이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강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쩌야 된다 이런 지금 강의 안 합니다. 이거 뭐 어차피 잘 돌아가는 나라에서 난 나라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라를 통일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럴 시점에서는 반드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질이 우수해야지 이걸 통일하죠. 이거 뭐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좋은 직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 자체가 하늘로부터 그런 특성을 타고선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늘이 내린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늘이 져버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늘이 져버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자질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를 봐야 되느냐.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여야 됩니다. 사회주의나 뭐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자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옳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헛소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안 하고 서로 너 나쁘다, 너 저놈 어쩌다. 그 다 그런 인간들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지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생각 못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벌어지는 상황, 즉 능률을 아는 능력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천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이 분명해야 돼요. 자꾸 자기 생년월일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물론 남들이 잘못 알고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밝히기를 이랬다 저랬다 밝히는 사람은, 그런 인간은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학교에 나왔건
뭐가 됐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 허물어집니다. 아셨습니까? 이북에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딴 나라 가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조건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다음 주부터는 후보 개개인의 천성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선택할 그런 대통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런 후보는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원이나 육각나라에 연락을 주시면 천성검사를 뽑아서 그 사람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